안녕하십니까. 저는 선택과목 학술제 생명과학 2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정연욱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 2의 초단원 소개, 그 다음에 생명과학 1에서 가져가야 하는 개념들, 생명과학 2의 주요 단원 소개, 그 다음에 생명과학 2 모의고사의 소중함, 생명과학 2 모의고사 경향에 대해서 경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 2의 초단원 소개, 이게 잘 그림은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큰 대단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과학의 역사. 두 번째, 세포의 특성. 세 번째, 세포 호흡과 광합성. 네 번째,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다섯 번째,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생명공학 기술과 인간 생활. 이렇게 6개의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첫 번째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을 갖고 오신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1학기 동안 배운 단원들인데, 생명과학의 역사, 세포의 특성, 세포가 광합성,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이렇게 4가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생투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4가지를 1학기 동안 배울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생명과학의 역사, 세포의 특성, 세포과 광합성, 유전자 발현과 조절, 이 4개 단원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까? 아마 많은 학생들이 유전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1에서 유전이 어려웠기 때문에 생2에서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할 텐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생명과학 1에서 가져가야 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직접적으로 가져가야 할 개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포소 기관, 효소, 세포과 광합성, 유전물질 등 이런 단어들에 대한 개념들을 알아두는 것이 생명과학 2를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생명과학 1이 숲이라면 생명과학 2는 나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기억해 두어야 생명과학 2를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생명과학 2의 주요 단원 소개를 할 것입니다. 생명과학의 역사 부분에서는 생명과학의 발달 과정, 생명과학 기원전부터 지금 2000년대까지 과학자들의 업적을 보면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볼 수 있고, 또 생명과학을 어떻게 연구하는지에 대한 방법, 자기방사법, 세포분열법 등 자세한 내용은 생투를 배우면서 알게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세포의 특성, 생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같은 생물, 다른 동물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포의 연구 방법, 어떻게 세포를 연구하는지, 그 다음에 세포소 기관, 호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포소 기관 효소가 언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세포가 광합성, 세 번째 단원, 세포가 발효, 광합성에 대한 자세한 과정을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세포가 광합성은 진짜 지겹도록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식 하나로 해결이 되고. 하지만 생투에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생투를 배우면서 자세하게 알게 될 것이고요. 세포가 발효, 세포가 광합성에서 세포가 발효, 이 두 개의 차이점과 공통점, 그 다음에 세포과 광합성,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면서 비교해가는 그런 내용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세포의 유전체 구성 차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유전체 차이, 그 다음에 또 생명과학 1에서는 염색체를 배웠다면 생명과학 2는 더 깊이 들어간 DNA 염기 소요를 통한 유전자의 발현과 발현 조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마 여기가 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내신을 위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지금 이 유전 파트와 방금 전에 나왔던 세포과 광합성 파트를 좀 더 주의해서 중점을 두고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택과목 학술제에서 생명과학 2 발표를 하게 된 최준윤입니다. 저는 이제 생명과학 2에 대해서 그리고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적혀있듯이 과학탐구 2 과목은 모의고사 응시 인원에서 알 수 있듯이 공부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선 수술할 것이기도 한데, 다른 과학탐구 1 과목들에 비해 2 과목들이 난이도 때문에도 그렇고 응시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에 따라 시중의 과학탐구 1 과목에 비해 문제집이나 열려있는 인강수가 적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오류 없이 좋은 퀄리티의 양질의 문제를 뽑아내는 것은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내는 모의고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중에서 내는 문제집의 경우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들을 비해 숫자만 바꾸거나 기호만 어느 정도 바꾼다 그 정도의 평가를 들을 정도로 교육청과 평가원의 문제 경향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퀄리티의 문제를 뽑아내는 것이 교육청, 평가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소중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의고사 공부는 결국 내신 공부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제가 왜 그렇게 모의고사를 강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전에 계속되던 화면으로는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기에 화면 영상으로 대체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이미지를 보시면은 왼쪽은 2018년 7월 모의고사에 17번으로 출제되었던 문제이고요. 오른쪽은 저희 학교 1학기 기말고사 19번으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림의 형태만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의 선지만 바뀌었지 문제의 틀은 거의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역시 이미지를 보시면 왼쪽 사진은 2020년 7월 모의고사에 15번으로 출제되었던 문제이고요. 오른쪽은 역시 1학기 기말고사 21번으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형태를 보시면 모의고사의 형식을 빌려서 학교 문제로 출제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공부가 곧 내신 공부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모의고사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다음은 앞서 말했듯 생명과학2의 모의고사 경향을 보여드리기 위해 모든 과학탐구 과목별 지원 현황표를 가져왔는데요. 생명과학2는 볼 수 있듯이 2 과목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원 과목들 인원수에 비교하면 10,000명이라는 현재의 작은 인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등급 컷에는 딱히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낮다거나 특별히 높다거나 하는 등급 컷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과학2도 여느 과학탐구 과목과 똑같고 여느 과학탐구 과목을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면 생명과학2 역시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큰 부담을 갖지 않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으나 어려운 단원들은 힘을 주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0년 수능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문제가 출제된 경향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앞서 말했듯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포호흡과 광합성,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 이렇게 따르는데요. 어떤 과목에 비중을 두면서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수능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생명과학의 역사의 경우 저희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단원이기 때문에 2020년 수능 기준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명과학 1에서의 생물의 특성을 고르는 그런 가벼운 문제 정도로 생명과학의 역사를 여겨주시고 가볍게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3, 4월, 6월, 7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생명과학의 역사에서 꼭 한 문제씩은 출제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으로 선택과목 학술제 생명과학2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